안녕하세요 여러분, 디테일한 자동차 리뷰어 찻도박이입니다. 오늘은 독일 브랜드들이 꽉 잡고 있는 비즈니스 세단 시장에서 조금 남다른 길을 걷고 있는 브랜드가 있죠. 바로 볼보인데요. 오늘은 그 볼보의 플래그십 세단 S90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많고 상품성이 좋은 트림 B5 울트라 다크 트림입니다. 무엇보다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추가돼 주행 질감이 상당히 부드러워졌는데요. 이제야 정말 프리미엄 브랜드다운 부드러운 주행 질감이 느껴지는데, 자, 시승기는 총 2개로 오늘은 볼보 S90의 외관 디자인, 실내 구성, 편의 사양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승 중인 모델은 볼보 S90 B5 울트라 다크 트림, 가격은 7,130만원입니다. 현재 S90은 브라이트 트림과 다크 트림 두 가지 디자인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기존 대비 가격은 약 130만원이 인상되었지만 7천만원 초반대라는 가격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상폭이 영시 변경 수준이라는 점은 칭찬할 부분이죠. 이번 페이스리프트의 가장 큰 변화, 바로 파워트레인 구성의 간소화입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상시 사륜 시스템과 B6 트림은 모두 단종됐고, 이제는 전 모델이 B5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반의 전륜 구동으로 통일됐습니다. 덕분에 구성은 단순해졌지만 상시 사륜이 빠진 점은 살짝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볼보 S90의 외관 디자인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S90은 기존의 스칸디나비아 감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제는 더 이상 조금 올드한 세단이 아닙니다. 날렵한 라인, 정제된 디자인, 그리고 고급스러움 속에 숨어있는 스포티함, 이게 바로 지금의 S90이 가진 외관 언어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힘주고 그린 듯한 직선 파워돔 보닐입니다. 기존의 완만한 곡선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이제는 한눈에 단정하지만 단단한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여전히 볼보의 얼굴인 토로의 망치 주간주행 등은 이번에 얇고 날렵한 그래픽으로 바뀌었고, 블랙 베젤로 테두리를 감싸며 고급스러움까지 살렸습니다. 야간에는 웰컴 라이트도 작동해 당신을 위해 준비된 차라는 걸 은근히 보여주는 감성도 있죠. 무엇보다 이번엔 맥트리스 LED 라이트가 적용되었는데, 기존처럼 헤드램프 전체가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라 픽셀 단위로 상향등을 조절해서 빛의 밝기와 정밀도 모두 향상됐습니다. 방향 지지등은 다이나믹 시그널 램프로 작동하고요. 전면 그릴은 기존 파르테논 신전 기둥에서 더 단순한 사선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변경되어 디자인이 훨씬 깔끔해졌고, 다크 트림의 경우 이 모든 요소들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통일되면서 가운데 아이언 마크 엠블럼이 더욱 선명하게 강조됩니다. 범퍼단부는 아주 깔끔하게 정돈되어 페이스리프트 전과 비교해서 조금 심심하게 바뀐 것 같지만, 주간 주행등과 대형 그릴이 화려하다 보니 오히려 과하지 않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냅니다. 측면 디자인은 언뜻 보면 이전 모델과 비슷하지만 블랙 베젤로 마감된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그리고 날렵해진 휠 디자인이 어우러지며 전체적으로 더 정돈되고 스포티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헤드램프부터 테일램프까지 이어지는 두꺼운 캐릭터 라인, 그리고 딥 팬더를 감싸는 직선형 볼륨감은 살짝 오버 팬더 느낌도 나면서 스웨덴식 근육질을 보여줍니다. 도어 하단과 범퍼 하단에는 기존 크롬 대신 블랙 하이그로시 몰딩이 들어가 차체 전체를 감싸며 시각적으로 차를 더 낮고 길어 보이게 하죠. 사이드 미러, 윈도우 몰딩 모두 블랙.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크롬보다 훨씬 세련되고 젊은 느낌이라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모든 도어에는 이중 조합 유리로 되어 있어 풍절음 유입을 줄여주고, 많은 부분에 꼼꼼하게 고무 패킹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어 손잡이는 일반적인 도어 손잡이이며
직선의 파워돔 덕분에 오버행이 짧진 않지만 충분히 날렵하게 느껴지고 루프라인은 플래그십 세단답지 않게 유려한 라인을 자랑하죠. 트렁크 끝에는 스포일러를 겸하고 있고요. 후면 디자인도 큰 변화가 느껴집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후미등. 기존엔 살짝 올드한 디귿자 형태였다면 이젠 주간 주행등과 동일하게 토로의 망치를 형상화한 그래픽으로 바뀌었고 블랙 베젤과 선명한 LED로 마무리되면서 한층 젊고 세련된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시나 밤에는 웰컴 라이트가 작동해서 시동을 걸지 않아도 이 차가 감성 있는 차라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트렁크 라인은 수평형 디자인으로 정리되었고 페이스리프트 전보다 훨씬 더 넓고 당당한 인상을 주며 후면 범퍼는 전면과 마찬가지로 블랙 하이그로시 마감이고 머플러는 과감히 감춰져 있습니다. 휠은 255, 35, 20인치의 10 스포크 글로시 블랙 다이아몬드 휠로 플래그십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보여주죠. 장착된 타이어는 바로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입니다. 이건 보통 고성능 스포츠 세단에 들어가는 타이어인데요. S90처럼 플래그십 세단에 들어간 건 꽤 이례적입니다. 아마도 볼보가 추구하는 주행 안정성, 핸들링 감각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 선택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과연 이 차에 정말 잘 어울리는지 그건 2부에서 직접 주행하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볼보 S90의 야간 감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S90의 실내를 처음 딱 보면 전이랑 비슷한데? 싶을 수 있는데요. 운전자 중심 인터페이스도 여전하고 센터페시아의 전체적인 형상도 그대로니까요. 하지만 주행을 하면서 조금씩 이곳저곳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네? 싶은 포인트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전엔 어두운 우드와 우레탄 마감으로 좀 무겁고 클래식한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밝은 컬러의 패브릭과 우드 트림이 들어오면서 공간이 훨씬 더 깔끔하고 따뜻한 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우드 트림을 그냥 평평하게 덮은 게 아니라 입체감 있는 곡선으로 처리해 놔서 시각적으로도 한층 세련돼졌는데요. S90 B5 울트라 다크의 실내 구성은 12.3인치 계기판, 11.2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스포츠 스티어링 휠, 오레퍼스 전자식 기어, 그레이 AC 우드 트림, 앰비언트 라이트, 나파 가죽으로 된 컴포트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에 탑승하면 계기판과 디스플레이에 웰컴 애니메이션이 먼저 반겨주고 시동을 걸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은은하게 켜지면서 차 안 분위기를 확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소하게 바뀐 바월스 & 윌킨스 센터 스피커의 커버 디자인도 디테일에 신경 쓴 흔적이라 볼 수 있죠. 계기판은 이전 모델과 비슷한 구조지만 T맵 정보 영역이 넓어졌고 글꼴이나 배색, 속도, RPM 게이지 디자인이 조금 더 정제된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테마는 간단하게 내비게이션 중심 모드, 간단 정보 중심 모드 총 두 가지가 있고 내비게이션은 야간 모드로 고정되어 있는데 주행하는데 시인성이 좋고 계기판이 대시보드 안쪽에 있다 보니 눈부심이 없어 좋습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기존엔 9인치였던 디스플레이가 이제는 11.2인치 세로형 터치 디스플레이로 커졌고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13 기반의 볼보 OS로 작동합니다. 이 새로운 OS는 단순히 S90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구형 볼보 모델에도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니 볼보 차량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선 버그가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T맵을 사용하려고 하면 통신 오류로 검색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차량의 통신은 정상인데 말이죠. 이걸 해결하려면 스마트폰을 USB로 연결하면 정상 작동합니다. 네, 블루투스는 안 되고 유선이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폰을 다시 분리하면 또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문제는 제가 이전에 시승했던 XC90에서도 동일하게 겪었던 문제인데요. 솔직히 이건 좀 빨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주행 중 디스플레이가 갑자기 꺼지는 현상도 종종 발생했는데요. 화면이 먹통이 되면 아무것도 조작이 안 되니까 꽤 불편했습니다. 리셋하는 방법은 디스플레이 아래에 있는 모양의 홈 버튼을 30초 이상 꾹 누르면 재부팅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건 디스플레이 터치 시 LCD가 눌려서 번지는 현상입니다. 번짐 현상은 보통 보급형 LCD에서나 보이는 건데 이 가격에 플래그십 세단에서 보인다는 건 솔직히 많이 아쉬웠습니다. 제가 보통 이런 건 그냥 넘기는 편인데 이번엔 소프트웨어와 디스플레이 하드웨어 둘 다 완성도 면에서 꽤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나 볼보는 믿음직한 부분이 있죠. 볼보는 이 볼보 OS를 15년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즉, 지금은 미양성이지만 앞으로 계속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죠. 디스플레이 안에 티맵 스토어가 탑재되어 있고 앱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웨일 브라우저는 설치가 불가능해 아쉽지만 곧 다운로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질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선명하고 색감도 살아있어 연예인 영상이나 내비게이션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디스플레이가 세로형이다 보니 영화 같은 가로 비율 영상에선 한계가 있죠. 기능 자체는 아직 불안정하지만 UX 디자인은 아주 심플하고 직관적입니다. 예를 들어 공조기 같은 기능도 터치로 쉽게 조작할 수 있고 1도씩 온도 조절 가능, 애니메이션도 빠르고 부드럽게 작동해서 사용감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뒷좌석 공조기도 이 화면에서 컨트롤할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설명이 필요 없죠. 국내 도로에 최적화된 T맵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 유료 도로는 물론 무료 도로 위주로 경내 안내도 가능하고 주행 중에는 계기판과 거의 동일한 높이에 위치해 있고 디스플레이가 운전석 쪽으로 살짝 틀어져 있어 시야 확보도 좋습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건 터널이나 어두운 환경에서 밝기 전환 반응이 살짝 느리다는 점. 이게 짧은 터널을 지날 땐 크게 불편하지 않지만 긴 터널에서는 체감될 수 있습니다. S90에 적용된 스포츠 스티어링 휠은 하단 스포크 부분의 가운데를 비워둔 디자인이 시각적으로는 더 가볍고 날렵한 인상을 주고 금속 재질과 블랙 하이그로시 포인트로 마무리되어 딱 봐도 고급스럽습니다. 두께감도 적당해서 손으로 감았을 때 가득 찬 느낌이 아주 좋고요. 버튼도 적은 수의 버튼이지만 기능 배치가 아주 직관적이라 운전 중에 뭐 하나 찾느라 손을 헛도는 일도 없습니다. 이제는 볼보의 상징처럼 자리 잡은 오레포스 크리스탈 전자식 기어 로브입니다. 주간에는 외부 빛을 반사하면서 은은하게 반짝이고 야간에는 내부 조명이 전등되어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디자인만 예쁜 게 아니라 사용법도 굉장히 직관적이라 누가 처음 타더라도 설명 없이 쓱 잡고 밀면 바로 조작할 수 있을 정도죠. 실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바로 이 고급스럽고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실내 곳곳에는 그레이 애쉬 우드와 패브릭 소재가 혼합된 트림이 적용됐고 자연스럽게 손이 닿는 대시보드, 센터 콘솔, 도어 패널까지 거의 모든 면이 가죽으로 마감돼 있어 플래그십 세단에 어울리는 차분하고 정제된 감성을 잘 보여줍니다. 버튼류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저렴한 플라스틱은 거의 보이지 않고 대부분 금속 재질이거나 혹은 고급스러운 도색 마감으로 처리되어 있어 손끝에 닿는 질감까지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아이보리 톤의 밝은 실내와 금속 디테일이 만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고급 호텔 라운지처럼 느껴지죠. 볼보는 눈에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의 마감도 신경 썼습니다. 예를 들어 암레스트 콘솔의 내부 공간까지 패브릭 소재로 마감해서 잡소리를 줄이는 세심함까지 담겨있죠. 도어 스커프는 전 좌석에 발광형 메탈 스커프가 적용되어 있어 밤에 탑승할 때마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감성을 느낄 수 있고 페달은 일반 페달, 청장은 블랙 헤드라이너로 마감되어 어딜 봐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야간에만 자동으로 전등되는 구조인데요. 색상은 선택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따뜻한 아이보리 톤의 은은한 조명이 들어와서 실내 트림 컬러와 절묘하게 어우러집니다.
덕분에 전 좌석 모두에서 마치 고급 호텔에 와 있는 듯한 고요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주행 중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사이드 미러에 살짝 반사되긴 하지만 운전에 방해될 정도는 전혀 아니었고 야간 감성을 느끼는데 충분하였습니다. 앞좌석 시트는 나파 가죽으로 마감된 컴포트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본 정동 시트에서 다리 받침대 위아래, 다리 받침대 연장, 요추 받침대, 옆구리 받침대, 메모리 시트를 조수석과 동일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말 그대로 딱 알맞게 몸을 받쳐주는 느낌입니다. 볼보 특유의 탄탄한 시트 쿠션과 나파 가죽 특유의 부드럽고 매끄러운 촉감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죠. 게다가 이 시트 다리 받침대 상하 조절 범위가 유독 넓습니다. 그래서 다리 길이나 자세가 독특하신 분들도 정말 본인 체형에 맞게 쫙 맞춰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 받침대도 꽤 단단하게 들어와 시트가 허벅지부터 어깨까지 몸을 감싸는 느낌을 줍니다. 이런 착자감 덕분에 장거리 운전을 해도 피로도가 정말 낮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스티어링 휠의 조절 범위가 살짝 좁은 편인데요. 시트는 정말 세세하게 맞출 수 있는데 스티어링 휠의 텔레스코픽 범위가 짧다 보니 자세를 완벽하게 잡는데 조금 제약이 있었습니다. 조절도 수동이고요. 뒷좌석 시트도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고 공간은 딱 봐도 엄청 넓어 보이죠. 다만 시트의 등받이 각도나 슬라이딩 기능은 없습니다. 오른쪽 도어에는 시트 조절 되나? 쉽게 생긴 버튼이 있는데 사실은 앞좌석 시트를 뒤에서 조절할 수 있는 레버입니다. 플래그십인데 왜 뒷좌석 조절은 안 넣었지? 살짝 아쉽긴 했습니다. 굳이 이 버튼 디자인은 왜 또 여기 넣었나 싶고요. 유아 카시트를 설치할 땐 IXO 픽스 커버를 위로 올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간편했고요. 설치 후에도 앞좌석과의 간섭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주니어 카시트까지 설치했을 경우엔 옆에 성인이 함께 앉기엔 약간 타이트한 편이었습니다. 제가 키 181cm인데 무릎 공간은 너무 여유롭고 머리 공간도 성인이 편하게 앉을 수 있을 정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건 진짜 제가 바닥에 앉아도 될 정도로 다리 공간이 여유롭다는 거예요. 가운데 좌석은 센터 터널이 높다 보니 다리를 벌리고 앉아야 하지만 성인 3명이 나란히 앉아도 충분히 탈 수 있는 수준의 공간감이 유지됩니다. 다른 독일 세단 5시리즈나 E클래스와 비교했을 때 비교에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S90의 뒷좌석 공간은 저번 주에 리뷰했던 S350D보다도 넓을 정도로 공간에서 상위 등급의 차량과 비교해야 할 정도로 우위에 있습니다. 시트의 쿠션 두께는 앞좌석보다 더 두툼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 푹신한 느낌이 확실히 살아있고 허벅지를 받쳐주는 길이는 살짝 짧게 느껴지지만 전반적인 자세는 안정적이고 엉덩이부터 어깨까지 감싸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시트 각도는 조금 서 있는 편이라 플래그십 세단처럼 기울어진 등받이 각도는 아니지만 장시간 탑승해도 피로도가 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고급스럽게 마감된 암레스트 콘솔이 있어 팔을 자연스럽게 올려놓기에도 편하고요. 헤드레스트는 이번에 모양이 새롭게 변경되었는데 C자형으로 휘어져서 머리를 감싸주는 형태라 정말 기댔을 때 편안함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창문은 약 80% 정도만 개방되어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S90 B5 울트라 다크의 편의 사양은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 주행 보조 기능, 오토 홀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앞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워크인 기능, 마사지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동 햇빛 가리개, 뒷유리 전동 햇빛 가리개, 스티어링 휠 열선, 오존 에어 컨디셔너, 무선 충전기, 파노라마 썬루프, 전동 트렁크, 어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바월센 윌킨스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플래그십으로서의 빠진 게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앞좌석 마사지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뒷좌석 전동 햇빛 가리개, 통풍 시트까지 적용된 차량은 동급 중에서도 손에 꼽을 수준이죠. 다만 소프트 클로징 도어가 빠져 있다는 점, 이게 있으면 정말 완벽했을 텐데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은 기본적으로 40km 이상에서 작동되지만 일단 켜지면 속도가 낮아져도 꾸준히 유지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헤드램프 전체가 움직이면서 사양등을 조절하는 방식이 아니라 픽셀 단위로 LED를 켜고 끄는 방식이라 빛의 분할이 훨씬 정교하고 무엇보다 밝기가 다릅니다. 기존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은 차량이 인식되면 헤드램프가 살짝 움직이면서 상향등을 중지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픽셀 단위로 필요한 영역만 딱딱 조절하니까 앞 차량, 옆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체 밝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좌우 시야 확보도 좋아졌고 정방 시야는 경쟁 차량과 비교해도 전혀 뒤치지 않을 만큼 훌륭했습니다. 다만 감성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처럼 헤드램프가 움직이는 모습, 그 기계적인 움직임이 저에게는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주행보조 기능, 예전에는 볼보 괜찮다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경쟁 브랜드들이 워낙 많이 따라오면서 S90도 약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아쉬웠던 건 정차 차량을 인식하는 속도입니다. 차량이 정차해 있는 건 인식하긴 하는데 속도가 느려 운전자가 급하게 제동을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차간거리 유지도 부드럽고 제동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차로 중앙 유지는 국도나 지방도로 주행 시 차로 양 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앙 유지가 조금 불안정한 면이 있었지만 고속도로에서는 꽤 정교하게 작동합니다. 심지어 코너에서도 차로 중앙을 꽤 잘 따라가더라고요. 다만 고속도로 램프 구간에서는 처음엔 잘 따라가더라도 결국엔 차선 밖으로 밀려나는 듯한 움직임이 있어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했습니다. 이건 다른 독일 차량들도 완벽히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긴 하지만 플래그십 세단이라면 좀 더 보완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선명도는 아주 뛰어납니다. 시야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위치고 해상도도 좋고요. 하지만 크기가 작고 정보량이 부족합니다. 보여주는 정보는 내비게이션, 주행보조 기능, 전방 충돌 경고 정도이고 미디어 정보, 가속 카메라 위치 등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BMW나 벤츠에 비해 크기와 활용도가 아쉽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는 크기도 크고 개방감도 훌륭합니다. 틸트 기능은 물론 완전 개방까지 가능해 특히 뒷좌석 승객들에게 좋은 개방감을 선사합니다. 무엇보다 뒷좌석에서도 직접 썬루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플래그십다운 기능이죠. 트렁크는 정동으로 작동되며 시트 폴딩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공간은 약 500리터 수준, 130cm의 길이의 골프백은 세로 방향으로는 수납이 어려웠고 대각선으로 넣으면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가로 방향도 가능하지만 골프채 길이에 따라 딱 맞거나 약간 타이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옆에는 작은 수납함이 있고 하단에는 별도의 공간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물론 12V 시가잭도 트렁크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어라운드 뷰는 이제 360도 카메라와 후방 카메라를 동시에 띄워주는 인터페이스로 개선됐습니다. 화면에서 다양한 화각 전환도 가능하고요.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노이즈 없는 깨끗한 화질을 보여주고 해상도도 좋아 주변 도로의 글자까지 보일 정도로 디테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볼보 오너라면 아실 텐데요. 주차 중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히는 그 급제동 기능, 이제는 쉽게 꺼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주행 방향에 따라 자동으로 카메라 뷰가 전환되지 않는 점은 살짝 아쉬움으로 남고요. 애플 카플레이는 유선 연결만 지원되며 약 8인치 정도의 크기로 표시됩니다. 화면이 크진 않지만 사용할 때 문제는 없었고 무선 연결이 지원되지 않는 점은 아쉽습니다. 게다가 차량 자체는 와이파이 하드웨어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무선 카플레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디오는 볼보의 시그니처죠. 바월센 윌킨스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고 출력은 무려 1400CW, 스피커는 총 19개, 음장은 스튜디오, 스테이지, 콘서트홀, 재즈클럽 등 4가지로 설정할 수 있고 저음,
고음, 서브우퍼, EQ 설정까지 세세하게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음질은 한마디로 귀에 소리를 때려 넣는 느낌. 저음은 깊고 묵직하며 중음은 또렷하고 고음은 시원하게 쭉 뻗습니다. SC90에서 느꼈던 음질보다 살짝 약하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동급 독일 브랜드와 비교하면 솔직히 비교 자체가 민망할 정도. 실제 출력 기준으로 보면 BMW 5 시리즈의 오디오는 이보다 7배 정도 출력이 낮고 이 클래스와 비교해도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사운드 하나만으로도 이 차의 상품성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구성이죠.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자, 지금까지 디자인부터 실내 구성, 편의 사양까지 S90 B5 울트라 다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2부 영상에서는 이 차의 본질인 주행 성능을 집중적으로 알아볼 예정인데요. 그동안 볼보는 좋지만 달리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 고정관념 이번엔 확실히 깨질 수도 있습니다. 기존 S90보다 확실히 좋아진 파워트레인 반응, 그리고 승차감까지도 분명하게 개선된 모습까지 꼭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언제나 늘 그렇게 디테일한 자동차 리뷰어 찻도박이었습니다.